저는 스스로의 치유 능력을 두려워했습니다. 이걸 극복하고 자유로워지기까지 꽤 오래 걸린 것 같아요. 치유를 통해 저 자신이 건강해지고 다른 이들을 돕는 직업까지 갖게 되었는데 왜 자신을 무서워했을까? 첫 번째 이유는 외부의 시선이었고 두 번째는 저의 트라우마였습니다. 제가 치유를 시작한 원초적인 이유는 몸 건강 때문이었어요. 40살 무렵이 되자 사실상 모든 것이 멈추었습니다. 아무 데서나 기절해서 머리를 부딪힌다거나 운동을 하려고 해도 4, 5분간 걸어 다니는 것도 힘이 들었죠. 지금의 저를 보시는 분은 상상하기 어렵고 저 자신도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치유 원리는 간단했습니다. 인간의 몸이 육체와 에너지체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었어요. 에너지 힐링을 하면서 걸을 수 있는 시간이 조금씩 늘어나더니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이웃 동네 언덕까지 올라갔습니다. 1시간 반이나 걸었더라고요. 지는 해를 바라보는데 감회가 무척 깊었습니다. 혼자서 고군분투한 지 2년 반 만의 일이었어요. 그날 거기 서서 힐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나처럼 원인도 모르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분명 있을 거야. 그들을 돕는 일을 직업으로 삼자. 그 후 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에너지 힐링에 대해 열심히 기쁜 마음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환영하지 않는구나. 이걸 깨닫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이단하냐? 기도는 하니? 누구한테 하니? 뭔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부처님의 바른 법을 모르니 너는 틀렸다. 당신한테 분명 뭔가 있어. 그래서 문제야. 새벽기도 나가서 회개하겠다. 가르친다고? 네가? 뭘? 교주되는 거야? 내가 과학적으로 알려줄게. 넌 틀렸어. 너같이 원시적이고 사람 현혹하는 인간들 이 사회에서 없애는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거야. 난 앞으로 돈이 없을 예정이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면전에서 제가 직접 들은 말들입니다. 자영업자 힐러로서 꿋꿋하게 살아남는데 아주 큰 용기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이중의 장애가 있었습니다. 제 안에도 사이비 공포가 내면화되어 있었던 거예요. 내 능력이 점점 발전하네. 이러다가 사람들이 나를 신비화시키면 어쩌지? 다른 사람을 컨트롤하는 무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건 힐러가 아니라 교주야. 내가 그런 짓을 한다면 끔찍한 일이 될 거야. 마치 내가 뭔가 큰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스스로 발목을 잡다니 전형적인 트라우마 증후군이었습니다. 저의 경험 때문이에요. 40살 무렵에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 이것저것 하다가 어떤 마음 공부 단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심리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정말 기뻤습니다. 그렇지만 건강 문제는 여전히 해결이 안 돼서 직장을 그만두고 잠시 쉬기로 했어요. 그 시기에 우연히 그 단체 안에 내분이 생겼습니다. 몇몇 분들이 저더러 쉬고 있는 동안 한두 달만 일을 맡아라. 실제적인 일은 우리가 다 하겠다고 권유하셨는데 제가 그분들과 밖에서 대화하는 동안 온라인 투표로 아예 운영위원장을 만들어 놨더구만요. 고민 끝에 은혜를 입었으면 어려울 때 돕자는 생각으로 승낙을 했어요. 결코 상상할 수 없었던 사이비 파동의 시작이었습니다. 돈 다툼, 언론을 이용한 폭로전, 법적 소송, 수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 등을 어느 정도 정리하기까지 1년이 걸렸고 저는 완전히 소진되었어요. 안팎으로 온갖 억측과 십자포화를 맞는데 사실상 고립무원이었습니다. 그 후유증을 심리적으로 극복하기까지 꼬박 5년이 걸렸어요. 극복된 상처는 자산이 됩니다.
치유가이자 영성가로서 이 바닥에서 주의해야 할 점들이 뭔가 낱낱이 뼈저리게 배운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원칙을 정했습니다. 1. 치료와 치유를 철저히 구별하자. 치료는 의학적, 정신과적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돈을 받는 힐러가 질병 치료를 한다고 말해서는 안 되며 전문 의료인의 진단이나 치료, 수술, 약물 처방, 보조제 등에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치유란 에너지체 활성화 등을 통해 클라이언트 스스로 자기 강화를 하시도록 돕는 일이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효과를 발휘합니다. 힐러들이 유료 세션을 할 때는 치유의 본질에 대한 이해와 한계를 규정한 동의서에 서명을 받도록 권유합니다. 2. 비용을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밝힙니다. 제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의 종류와 비용을 웹사이트와 블로그에 적어놓고 공개석상에서도 일목요연하게 밝힙니다. 공개된 비용 이외에는 일체의 거래나 선물, 심지어 식사 대접이나 커피 대접도 사양합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워 하던 분들도 시간이 지나면 깔끔하고 편리하다고 하시더군요. 저와 함께 하시는 힐러들은 독립적인 자영업자들임에도 모두 저와 같은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서로 만나면 식사나 커피값도 줄줄이 각자 계산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고요. 3. 성적 경계선 침해 가능성에 대해 매우 주의를 기울입니다. 힐러들이 클라이언트의 몸에 손을 대는 핸즈온 힐링의 경우 몸 위에 얇은 천을 덮어드리고 민감할 수 있는 손동작에 대해서는 매번 양해를 구하도록 훈련합니다. 치유의 이름으로 성폭력이나 성적 학대가 저질러지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으며 SNF4바디 힐링스쿨의 전체 힐러 교사들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으로 이에 대처할 것입니다. 4. 저는 장사하는 사람입니다. 치유와 영성은 인간 존재에 대한 깊은 사랑과 신뢰, 존중을 바탕으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즈니스를 하는 힐러에 대해 인간적 호평이라던가 인사치레를 노골적으로 주고받을 이유가 되지는 않아요. 저는 스스로를 김치찌개나 호떡 파는 장사와 똑같다고 말합니다. 찌개 한 그릇 값 받아서 열심히 끓여내는 것뿐이라고요. 좋은 사람, 좋은 관계에 대한 환상에 매여서 자신을 사랑해 줄 사람을 찾아다니는 헛된 여정을 멈추고 자기 자신과 주위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도록 돕는 것이 힐링의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힐러들에게도 비즈니스 관점에서 접근해야 서로에게 유익하고 참된 치유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치유나 영성을 물질 세상과 따로 떨어진 고상하고 숭고한 무엇으로 생각하는 유아적 낭만주의가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저는 뼈저리게 경험했고 알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필요로 하면서도 돈을 경멸하죠. 우리가 지구에 붙어 있는 한 물질적 게임의 법칙 안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삶이 불가피함에도 마치 영성이 깊어지려면 그것을 벗어나야 한다는 듯이 말하는 것은 무지와 무책임의 극치라고 생각해요. 치유와 영성의 이름으로 삶의 기술을 연마해서 너무 고통스럽지 않게 가능하다면 순순하게 삶을 이어나가도록 돕고 싶어요. 몸과 마음의 건강이라는 것도 실은 좀 편안하게 살아보자고 챙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힐러가 그러시더군요. 쌤, 나는 우리 시스템이 마음에 들어요. 5. 감사는 자기 자신과 근원께 하시도록 권유합니다. 돈 받고 해드린 치유 작업에 대해 고맙다, 대단하다, 당신이 특별하다, 존경한다 이런 말을 하면 저는 싹둑 잘라버립니다. 클라이언트 스스로 내가 잘한 거다라고
인식하도록 도와드리기, 매 순간 치유의 본질을 경험하시도록 최선을 다하기, 자존감, 트라우마, 자기의심을 치유하고 성공의 기억을 쌓아주기, 그래서 결국 스스로를 강화시키도록 돕는 것이 치유의 본질이자 치유가로서 저의 핵심 목표입니다. 어떤 보람이나 감동에 젖어 계실 때 짤막한 감사의 기도를 하시도록 제안하는데, 감사란 에너지의 파동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시키는 간편한 방법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이때 감사의 대상을 자기 자신과 근원으로 하시도록 권유합니다. 그러면 각자의 종교관이나 신념 체계에 따라 용어를 쓰시더군요. 하나님, 하느님, 부처님, 예수님, 성모님, 우주 보편의 에너지, 영혼이나 상위 자아 등등요. 이제는 아무도 저에게 고마움을 표하기 위해 애쓰거나 선물을 건네지 않아요. 저는 이것이 몹시 안심되고 고맙습니다. 장사꾼에게 교주라고 하실 분은 안 계실 테니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 안녕.